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노벨 평화상이 아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10년 동안 500여 점의 그림을 그려낸 사람. 바로 윈스턴 처칠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를 일예술하던 남자, 예술적 감각마저 뛰어났다던 예술가로서의 처칠을 만나러 갑니다. 해군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윈스턴 처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걸까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차트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그가 아내와 결혼한 후 1924년부터 줄곧 지내왔던 곳인데요. 처칠이 직접 조성했다는 인공 연못과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숲 놀이터는 이 저택에 처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리더로서 실패한 이후 죄책감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 줄곧 이곳에 머물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벽면에는 그의 작품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방에는 한 5점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그림이 처칠이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처칠이 선택한 소재를 보면 대부분이 풍광화예요. 아니면 뭐 본인의 자화상이 조금 있고 굉장히 이제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트웰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풍광을 많이 그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켄트주의 드넓은 평원과 잘 가꿔진 정원이 주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처칠이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처칠한테 이 차트웰 하우스는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은 처칠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차트웰 하우스에 없는 날들은 사실 이제 잃어버린 날들이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라는 게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휴식이 필요하고 위안과 안식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 차트웰 하우스와 여기에 살았던 가족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아마 처칠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칠한테는 약간 비타민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차트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와보니 정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칠의 별관 작업실이 그의 내면을 다스리는 곳이었다면 이곳 서재는 아마도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다음 연설에 쓸 연설문을 작성했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인데요. 학창시절 성적은 좋지 못했을지언정 책을 읽는 것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기사, 칼럼, 회고록 등 다양한 작품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를 상세히 써내려간 그의 회고록 2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그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문학상이라는 소식에 다소 실망했지만 이내 겸손하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약간 글 쓰고 책 읽을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아시다시피 처칠은 정말로 글을 잘 쓰는 걸로 유명했죠.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요. 자기가 가장 이제 뭐랄까요, 존경했던 조상이었던 초대 말보로 공작 존 처칠의 책도 직접 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에 해당하는 2차 세계대전사라는 책을 써서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다방면으로 참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이곳에 처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런 처칠의 문학적인 감각은 그에게 명예뿐 아니라 부를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폴 존슨의 말을 빌려보면 처칠의 능력은 전쟁을 언어로 바꾸고 언어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수입은 그가 쓴 책과
수많은 칼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신이 처칠에게 준 재능 중에서 단연코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연설 능력으로 귀결되는데요.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날 통찰과 지혜가 가득한 수많은 명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윈스턴 처칠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것, 시가죠. 그런데 이 시가 말고도 처칠이 항상 365일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샴페인인데요. 그가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작업실이나 서재에 늘 놓여 있을 만큼 샴페인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처칠의 샴페인 사랑은 집이 아닌 밖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 그가 런던에서 가장 자주 머물렀던 곳이자 그의 아들 랜돌프의 성년식을 열었던 클라리지스 호텔에서도 말이죠. 처칠 하면 또 인생에서 술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처칠이 가장 사랑했던 술은 샴페인이고 그 샴페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게 바로 이 폴 로저라는 샴페인이에요. 윈스턴 처칠의 아들의 성년식 때는 이 모든 샴페인을 다 이 폴 로저로 딱 따라서 런던 시내에 폴 로저가 다 동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윈스턴 처칠이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샴페인입니다. 그의 이러한 샴페인 사랑은 훗날 그의 사후에 샴페인 회사에서 직접 처칠의 이름을 딴 샴페인이 출시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폴 로저 회사에서 윈스턴 처칠의 유족들을 찾아와서 그 처칠의 이름을 딴 술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굽의 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이 가장 자주 이용했던 호텔에서 처칠이 가장 사랑했던 샴페인 한 잔. 꽤 낭만적이지 않나요? 처칠에게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던 샴페인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전쟁이면 전쟁, 미술이면 미술, 문학적 소양에 연설하는 능력까지 윈스턴 처칠에게 재능의 한계란 어디까지였을까 문득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그 이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 이 두 가지가 처칠의 삶에 있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처칠은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처칠이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배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탱크를 발명했던 거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기계면 기계, 자연이면 자연, 뭐 그리면 그 모든 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직접 해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추진력, 그런 게 처칠한테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든지 많은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성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어쩌면 좀 더 선진국 혹은 이제 풍요로운 사회, 그런 게 아닐까. 1918년 11월 11일 휴전협정으로 마침내 막을 내린 만 4년간의 혈전.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가 무색하게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패전의 아픔에 막대한 배상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해 아돌프 히틀러는 다시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서서히 만들어 유럽을 위협해 오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광야의 삶으로 걸어들어갔던 처칠을 다시 정계로 불러들인 것 역시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처칠은 진정한 월 리더로 거듭나게 되죠. 아이러니하지만 떼놓을 수 없는 운명.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간 처칠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 봅니다.